도심에 숨겨진 골목길은 낮과 밤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렸다. 해가 지면 거대한 건물들의 그림자 아래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췄고 그 속에서 버려진 것들의 고독한 숨결이 스며 나왔다. 한지우는 그 고독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 작가였다. 그녀의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특히 버려진 동물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그녀의 또 다른 눈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5년 전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은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아픔은 그녀를 세상의 변방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 한편에 모니터를 설치해두고 밤마다 감시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그녀의 무인 카메라들은 밤새도록 묵묵히 골목길의 풍경을 기록했다. 그녀는 버려진 개들의 습성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며 때로는 그들을 구출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기도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자 잃어버린 친구에게 속죄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만이 스튜디오의 정적을 깼다. 모니터 속 화면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때 한 화면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낡은 상가 건물 모퉁이에 설치된 카메라였다. 렌즈 안으로 비와 어둠을 뚫고 들어온 희미한 형체. 처음에는 검은 비닐봉투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것이 커다란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보이는 그 개는 흠뻑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개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의 눈빛은 늘 지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즉시 차 키를 들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비옷을 걸치고 카메라를 든 채 그녀는 모니터 속 개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골목길은 스산했다. 지우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짖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눈으로 지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펐고 동시에 간절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개는 지우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개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품에 안기자 희미하게 떨고 있었다. 지우는 개를 차에 태우고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개의 몸을 닦아주고 담요로 감싸주자 개는 비로소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지우는 그 개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늘이라는 의미의 하루, 버려진 하루가 아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하루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마친 수의사는 하루가 심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미세한 상처를 발견했다. 마치 목걸이가 강제로 벗겨진 듯한 흔적이었다. 지우는 문득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에서 하루의 목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혹시 목걸이가 있었는데 억지로 떼어낸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하루를 일부러 버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하루의 목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 조각이 만져졌다. 목걸이가 끊어진 채 남아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 조각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트 갤러리류, 아트 갤러리류.
지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그녀의 친구 윤지혜가 작품을 전시하고 함께 꿈을 키웠던 곳이었다. 5년 전 지혜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한 실화로 결론 내렸지만 지우는 그때부터 줄곧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지혜는 늘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게다가 그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지혜는 지우에게 무언가에 대해 불안해하며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었다. 지우는 손에 쥔 금속 조각과 하루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하루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펐다. 혹시 하루가 지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하루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하루를 데리고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하루는 지우의 작업실을 익숙하게 둘러보는 듯했다. 그리고는 낡은 책장 한편에 놓인 지혜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지혜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우는 하루의 행동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하루는 분명 지혜와 관련된 개였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아트 갤러리류를 검색했다. 갤러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5년 전 화재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은 듯했다. 현재 대표는 강현수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로 되어 있었다. 지우는 하루와 함께 아트 갤러리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오랜 의문이 이제야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하루에게 목줄을 채우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하루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얌전히 따랐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루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선을 던졌지만 지우의 눈에는 오직 하루의 슬픈 눈빛과 잃어버린 친구의 그림자만이 보였다. 아트 갤러리류는 도심의 번화에 위치해 있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은 5년 전 지우가 기억하는 낡고 아담한 갤러리와는 사뭇 달랐다. 지우는 하루와 함께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내부는 고요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아름다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때 갤러리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 속 강현수였다. 현수는 하루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현수는 하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하루를 끌어안았다. 하루는 현수의 품에 안겨 몸을 비비며 꼬리를 맹렬하게 흔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개처럼.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현수가 하루의 주인이었을까 하지만 하루의 목걸이에는 아트 갤러리류라고 새겨져 있었다. 현수는 하루를 놓아주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어떻게? 지우는 자신이 하루를 발견한 경위와 목걸이 조각에 대해 설명했다. 현수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루는 제 여동생 강유진의 개입니다. 유진이가 5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5년 전,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혜가 사망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우는 현수에게 지혜의 사진과 그녀의 이야기를 꺼냈다. 현수는 지혜의 사진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분은 제 여동생 유진이의 친구였습니다. 유진이가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지우와 현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의문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하루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아는 듯 그날 이후 지우와 현수는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들은 지혜와 유진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예술에 종사했고 밝고 정의로운 성격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강한 책임감과 함께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갤러리를 떠나기 전 현수에게 하루를 돌려주는 대신 함께 진실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수는 기꺼이 지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루는 이제 지우와 현수, 두 사람의 곁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하루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5년 전 지혜 화재 사건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경찰은 단순 실화로 종결했지만 지우는 늘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꼈다. 지혜의 작업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는 화재 안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화재 당시 작업실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우는 자신의 카메라에 찍힌 하루가 버려지던 날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는 하루가 버려지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에 잠시 멈춰 섰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의 번호판은 흙탕물로 인해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의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유진의 방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고 했다. 수첩에는 유진의 일상적인 메모들과 함께 김태훈, 흑룡파, 불법 동물 거래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김태훈은 유명한 기업가였지만 그는 과거부터 동물 밀매 등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김태훈,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혹시 지혜와 유진의 죽음이 김태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직감했다.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낡은 수첩 속 김태훈이라는 이름 석자는 지우와 현수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기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지우는 곧바로 김태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비친 김태훈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불법적인 동물 거래와 관련된 추악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흑룡파라는 조직이 그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진이가 수첩에 김태훈, 흑룡파, 불법 동물 거래를 연이어 적어놨어요.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현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유진이는 동물 보호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어쩌면 김태훈의 불법 사업을 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친구 지혜 역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지혜의 작업실에는 늘 유기견들을 위한 사료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종종 그림으로 동물들의 아픔을 표현하곤 했다. 어쩌면 지혜도 유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죽음과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점차 강해졌다. 그때 하루가 현수의 수첩에 코를 비비며 킁킁거렸다. 수첩 속 유진의 글씨체는 하루에게 익숙한 주인의 흔적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현수는 하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루야, 네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줘. 하루는 현수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지우는 자신이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에 김태훈의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김태훈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하루를 버리는 장면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승합차의 유리창은 검게 틴팅되어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지우는 그 승합차에서 희미하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이 승합차가 김태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현수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필담으로 적었다. 그리고 이 차 안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수는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불법 동물 거래에 사용되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이가 이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김태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태훈은 언론을 통해 그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드림 애니멀 테마파크라는 대규모 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대중에게는 동물을 사랑하는 기업가의 이미지로 비쳤지만 지우와 현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의심했다. 테마파크 건설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동물을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수가 말했다. 유진이가 그걸 알게 됐고 김태훈이 유진이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우는 지혜의 작업실 화재 현장 사진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화재 원인 분석 보고서에는 단순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지우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유독 한쪽 구석이 다른 곳보다 심하게 불에 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집중적으로 태워 없애려 한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혜가 아끼던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던 자리였다. 그 상자 안에는 늘 지혜의 중요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때 하루가 지우의 작업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낡은 앨범 한 권 앞에서 멈춰 섰다. 앨범 속에는 지혜와 하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루는 사진 속 지혜의 얼굴을 핥으며 낮은 소리를 냈다. 지우는 하루가 지혜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그들의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김태훈의 드림 애니멀 테마파크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현장은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몰래 현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는 중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수많은 인부들이 바삐 움직였다. 현장 주변을 살피던 중 하루가 갑자기 한쪽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공사구역과 달리 철조망으로 2중 3중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다. 그 안에서는 묘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지우와 현수는 하루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철조망 너머로는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 몇 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들 안에서 희미하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안에 동물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현수에게 필담으로 적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김태훈이 테마파크 건설을 명목으로 불법적인 동물 거래를 하고 있다는 현수의 추측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경비원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지우와 현수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컨테이너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곳은 김태훈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동물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였다. 김태훈은 밀반입한 희귀 동물들을
테마파크 개장 전에 처리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고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실종되었던 것이었다. 유진이가 김태훈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지혜 씨도 김태훈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지혜의 화재 현장 사진을 살폈다. 그리고 불에 탄 작업실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금속 상자를 떠올렸다. 혹시 그 상자 안에 김태훈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김태훈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그녀는 지혜의 작업실이 있던 폐쇄된 건물로 향했다. 건물은 5년 동안 방치되어 낡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지혜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혜의 작업실은 불에 탄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모든 것이 재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불에 탄 작업실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지혜가 금속 상자를 보관했던 구석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들과 함께 희미한 금속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바닥을 더듬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것은 금속 상자의 일부인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남긴 마지막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USB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서둘러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하루는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우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지혜가 김태훈의 불법 동물 거래를 추적하며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김태훈과 흑룡파 조직원들의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김태훈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한 영상 파일에는 김태훈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유진을 납치하고 그녀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는 김태훈이 지혜의 작업실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우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친구 지혜는 김태훈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때 USB 안에서 또 다른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지혜가 죽기 직전 촬영한 마지막 영상이었다. 영상 속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지우야,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김태훈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어. 그를 반드시 멈춰줘. 그리고 우리 하루를 지켜줘. 하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지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하루는 지우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눈물을 핥았다. 하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혜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고 지혜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현수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를 알렸다. 현수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김태훈은 유진을 납치하고 지혜 씨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고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지혜의 죽음과 유진의 실종, 그리고 하루의 눈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다. 김태훈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것이 지혜와 유진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길이자 하루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길이었다. 지우의 손에 들린 USB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그 안에는 김태훈의 추악한 범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혜의 마지막 영상 속 우리 하루를 지켜줘. 하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는 절규는 지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현수 역시 유진의 수첩과 지혜의 USB를 번갈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들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지우가 필담으로 힘주어 적었다. 김태훈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김태훈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흑룡파라는 거대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내미는 순간 그는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김태훈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의 뒤에는 폭력 조직이 있었다. 지우는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루는 지혜의 마지막 영상 속에서 김태훈에게 버려지는 순간까지도 주인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지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혜와 유진의 한을 풀어줘야 해요. 하루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우가 다시 필담으로 적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현수는 지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싸웁시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김태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한 놈입니다. 그들은 먼저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지우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그녀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지우와 현수는 김 변호사에게 USB에 담긴 모든 증거와 유진의 수첩 그리고 지혜의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유기나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 납치, 불법 동물 거래, 게다가 배후에 거대한 조직까지 얽혀 있군요. 김태훈이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라면 이건 대형 사건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이 증거들은 매우 강력하지만 김태훈은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하고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 특히 김태훈과 흑룡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으니 하루가 목격한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숨겨진 카메라를 동원하여 김태훈과 흑룡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흑룡파의 내부 정보를 캐냈다. 하루는 그들의 옆에서 묵묵히 그들을 도왔다. 하루는 김태훈의 이름이 나오거나 흑룡파 조직원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특히 김태훈의 얼굴을 모니터에서 볼 때면 하루는 격렬하게 지저대며 화면을 핥히려 했다. 하루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김태훈의 악행을 직접 목격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중 하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다. 김태훈의 부하들이 한밤중에 컨테이너에서 동물들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영상이었다. 지우는 즉시 현수에게 연락했다. 현수는 영상 속 차량 번호를 추적하여 그들이 향하는 곳이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라는 것을 알아냈다. 저곳이 김태훈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동물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일 거예요. 현수가 말했다.
유진이가 아마 저곳을 알아내려 했을 겁니다. 그들은 창고로 향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김태훈이 경찰 내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신고가 새어나가 김태훈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직접 현장에 잠입하여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한밤중 그들은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루는 그들보다 앞서 걸으며 냄새를 맡았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하루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폈다. 창고 뒤편에는 작게 뚫린 환기구가 있었다. 지우는 그 환기구를 통해 창고 내부를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수는 망을 보았고 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처참했다. 좁은 철창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멸종 위기종부터 어린 강아지들까지 온갖 동물들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보였고 그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김태훈과 흑룡파 조직원들이 들어섰다. 김태훈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이놈들, 잘 키워서 비싼 값에 팔아야지. 이 정도면 드림 애니멀 테마파크 사업 자금으로 충분하겠군. 그는 불법적으로 포획한 동물들을 테마파크 사업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숨죽여 그의 말을 녹음했다. 김태훈의 목소리는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때 김태훈의 시선이 한쪽 철창에 갇힌 어린 사자를 향했다. 사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 김태훈은 비웃으며 사자의 철창을 발로 걷어찼다. 이런 쓸모없는 놈 빨리 기운 차려서 돈이 되란 말이야. 지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김태훈의 잔혹한 행동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그 순간 하루가 갑자기 흥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창고 안의 다른 동물들도 하루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반응하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하루의 소리를 들은 김태훈의 부하들이 창고 밖으로 나왔다. 누구야? 지우와 현수는 몸을 숨겼다. 하지만 하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김태훈의 부하들은 하루의 소리를 따라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끄고 현수와 함께 몸을 던져 달아났다. 하루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김태훈의 부하들이 맹렬하게 그들을 뒤쫓았다. 어두운 밤, 버려진 창고 주변은 순식간에 추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지우와 현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루는 그들보다 빠르게 숲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섰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렸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민첩하게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증거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하루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다. 그곳은 낭떠러지였다. 그들은 낭떠러지 끝에 몰린 것이었다. 뒤에서는 김태훈의 부하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와 현수는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제 끝이다. 김태훈의 부하들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때 하루가 지우와 현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루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주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하들은 하루의 맹렬한 기세에 잠시 멈칫했다. 겨우개 한 마리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하루에게 달려들었다. 하루는 부하의 팔을 물었다. 부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루는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틈을 타 지우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현수는 낭떠러지 아래를 살폈다. 낭떠러지 아래에는 작은 가을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씨, 저 아래로 뛰어내립시다. 가을이 있어요. 현수가 외쳤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와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우는 하루가 자신을 위해 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뒤에서는 부하들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물속으로 뛰어든 후였다. 가을은 생각보다 깊고 거칠었다. 지우는 거친 물살에 몸이 휩쓸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현수도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하루는 지우의 옆에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쳤다. 그들은 물에 젖어 온몸이 떨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증거를 지켜냈다. 가을을 빠져나온 그들은 가까운 도로변으로 향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그들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그들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라고 짐작했다. 경찰은 그들을 발견하고 즉시 김태훈의 창고로 향했다. 김태훈의 부하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지만 경찰은 창고 안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다. 김태훈의 범죄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우와 현수는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하루 역시 무사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하루를 끌어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니? 하루는 지우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 김 변호사는 병원으로 찾아와 그들을 안심시켰다. 김태훈은 이제 끝났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유진 씨의 수첩과 지혜 씨의 USB, 그리고 이번에 확보된 창고 영상과 녹취록까지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하지만 김태훈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뒤에 있는 흑룡파를 동원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재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우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다. 김태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것이 죽어간 지혜와 실종된 유진,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하루는 그들 곁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우와 현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샘 추격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 곁에서 묵묵히 꼬리를 흔들며 발걸음을 맞췄다. 김 변호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창고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건강을 회복 중이었고 일부는 이미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했다. 그 소식은 지우와 현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김태훈은 체포되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흑룡파와의 연관성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증거와 철저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지우는 자신이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과 녹취록, 그리고 지혜의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현수 역시 유진의 수첩과 함께 자신이 추적한 흑룡파의 내부 정보들을 넘겨주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지혜 씨의 마지막 영상과 창고 영상은 김태훈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증언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김태훈의 범죄를 목격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루는 김 변호사가 김태훈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루는 분명 김태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하루가 김태훈에게 버려지기 직전 그의 옆에 서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서 희미하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승합차의 번호판은 흙탕물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차의 차종과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가 김태훈에게 버려진 영상 속 승합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필담으로 적었다. 그 차 안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차를 추적하면 김태훈이 불법적으로 동물들을 운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차량의 행적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흑룡파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사진 기술을 동원하여 흐릿한 영상 속 승합차의 특징을 분석했다. 차종, 색깔, 특정 스크래치 자국까지. 그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확대하고 필터를 적용하며 단서를 찾았다. 현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흑룡파 조직원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흑룡파는 김태훈의 불법 사업을 돕고 그의 명령에 따라 유진을 납치하고 지혜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 현수는 그들의 통화 기록에서 김태훈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지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흐릿한 영상 속 승합차의 후미등 모양이 일반적인 승합차와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것은 특수 개조된 차량에서나 볼 수 있는 후미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미등과 똑같은 모양의 차량을 예전에 지혜의 작업실 근처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 차는 단순한 승합차가 아니에요. 특수 개조된 차량이에요. 지우가 현수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가 죽기 며칠 전 그녀의 작업실 근처에서도 이 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분명 김태훈이 지혜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차일 거예요. 현수는 지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만약 그 차가 김태훈의 것이라면, 그리고 지혜 씨의 작업실 근처에 있었다면, 그것은 김태훈이 지혜 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들은 즉시 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특수 개조된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차량의 특징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종과 특징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곧 김태훈의 소유로 등록된 특수 개조된 승합차 한 대를 찾아냈다. 차량 내부에서는 동물들의 털과 함께 희미한 혈흔, 그리고 지혜의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김태훈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조차 더 이상 그를 옹호하기 어려워했다. 흑룡파 조직원들도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김태훈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재판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지우와 현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루는 법정에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법정 밖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증인석에 앉아 3년간 묵혀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혜와의 우정, 유진의 실종, 하루와의 만남, 그리고 김태훈의 잔혹한 범죄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 친구 지혜와 강유진 씨의 죽음과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 개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하루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김태훈의 범죄를 목격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지우는 자신이 촬영한 모든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지혜가 남긴 마지막 영상까지 공개했다. 특히 지혜의 마지막 영상이 법정 화면에 띄워지자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지혜의 눈물 어린 얼굴과 우리 하루를 지켜줘 라는 마지막 절규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서 현수가 증언했다. 그는 유진의 수첩 내용과 김태훈의 불법 동물 거래, 그리고 흑룡파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김태훈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위협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폭로했다. 현수의 증언은 김태훈의 범죄를 더욱 확고히 뒷받침했다. 하지만 김태훈은 여전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우와 현수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겨우개 한 마리가 목격한 것을 가지고 나를 범인으로 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때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특수 개조된 승합차 안에서 발견된 지혜의 섬유 조각과 혈흔, 그리고 동물들의 털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지혜의 섬유 조각과 혈흔은 김태훈의 차량에서 발견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물들의 털 또한 김태훈이 불법적으로 포획했던 동물들의 털과 일치했다. 피고인 김태훈 씨, 이 모든 증거들이 피고인의 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피고인이 유진 씨를 납치하고 지혜 씨의 작업실에 불을 지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태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들이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흑룡파 조직원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그들의 진술은 김태훈의 범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다. 재판은 김태훈의 완패로 끝났다. 그는 살인, 납치, 불법 동물 거래,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태훈은 교도소로 향하는 길에 취재진 앞에서 울분을 토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추악한 진실은 이제 만천에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법정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하루를 끌어안았다. 하루야,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로 가득했다. 하루는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맹렬하게 흔들었다. 현수 역시 지우와 하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슬픔이 걷히고 희미한 희망이 깃들었다. 유진의 복수를 성공시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우와 하루라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행복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지우는 다시 한번 지혜의 마지막 영상을 떠올렸다. 우리 하루를 지켜줘. 하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녀는 지혜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냈다. 하루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향한 길을 밝혀준 등대이자 지우의 삶을 변화시킨
잊을 수 없는 안한이었다. 그들은 김 변호사와 함께 언론 앞에 섰다. 지우는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김태훈의 추악한 범죄와 그가 불법적으로 포획했던 동물들의 참혹한 실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하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영웅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법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우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증명했다. 현수는 JK그룹의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태훈이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 테마파크를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지우에게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지혜와 유진의 꿈을 이어받아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 씨, 아니 지우 씨와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현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김태훈의 유죄 판결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다궜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중은 그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특히 하루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다는 사실과 지혜의 마지막 영상, 그리고 유진의 수첩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동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불법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지우와 강현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의 스튜디오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시민단체와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협력을 제안했다. 지우는 이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동물들의 아픔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사진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고독한 존재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희망을 외치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다. 하루는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이제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용기와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하루는 지우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그림자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바람은 하루의 옆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장난스러운 몸짓으로 지우와 하루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강현수는 JK그룹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을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는 김태훈이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드림 애니멀 테마파크는 JK 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진정한 의미의 동물 복지와 자연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현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를 지우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지우 씨의 아버님과 제 누나 유진 씨의 꿈을 이곳에 담고 싶습니다. 지우 씨의 뛰어난 재능과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곳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지가 될 겁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현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설계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동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조트 내에는 동물보호구역, 야생 동물 서식지 복원지역, 그리고 유기견 및 유기묘를 위한 보호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지우는 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리조트 한편에 산의 이름을 딴 작은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우와 현수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지혜와 유진의 공통된 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현수는 지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지우는 현수의 사려 깊음과 책임감에 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설계도를 검토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루는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바람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수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지우의 작업실로 들어섰다. 지우 씨, 잠시 쉬어가면서 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현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수는 지우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니요. 지우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우 씨의 용기와 하루의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김태훈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현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지우 씨, 저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현수의 고백에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현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혜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닫혔던 그녀의 마음이 현수의 따뜻함으로 인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저도 현수 씨를...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비극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애와 같은 것이었다. 하루와 바람은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JK 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우의 섬세한 설계와 현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해 테마파크는 예상보다 빠르게 완공에 가까워졌다. 언론은 그들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테마파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은 지우와 현수의 용기와 헌신의 찬사를 보냈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다. 테마파크 완공을 기념하는 개장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우는 현수와 함께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아름답고 단단했다. 이곳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을 존중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희생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곳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물들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 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의 이름을 딴 추모공원을 소개했다. 작은 공원에는 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용기는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산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JK 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식처가 될 것이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지우 작가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이곳을 만들어갈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연설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하루와 바람이 그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영웅들의 가족이었다. 개장식이 끝난 후 지우와 현수는 테마파크 안에 지어진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늘 하루와 바람이 함께했다. 매일 아침 지우는 2마리 개와 함께 테마파크 단지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개들에게서 얻었다. 김태우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JK그룹은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현수의 아버지 또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들의 변화와 그룹의 재건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 지혜와 유진의 죽음과 실종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을 밝혀내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현수와 함께였고 그녀의 곁에는 영원한 동반자 하루와 바람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었던 개들이 있었다. 법정은 김태훈의 유죄 판결 소식으로 술렁였다. 그의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대중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한지우와 강현수는 승리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비장함이 더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태훈의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들은 김태훈이 저지른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불법 동물 거래와 동물 학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하루는 지우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우에게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의 스튜디오에는 언론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김태훈의 잔혹한 범죄와 그가 불법적으로 포획했던 동물들의 참혹한 실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하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저는 제 친구 지혜와 강유진 씨의 죽음과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 개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하루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김태훈의 범죄를 목격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지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수는 JK그룹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을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는 김태훈이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드림 애니멀 테마파크를 JK 동물 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진정한 의미의 동물 복지와 자연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현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를 지우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지우 씨의 아버님과 제 누나 유진 씨의 꿈을 이곳에 담고 싶습니다. 지우 씨의 뛰어난 재능과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곳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지가 될 겁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현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설계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동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조트 내에는 동물 보호구역, 야생 동물 서식지 복원지역, 그리고 유기견 및 유기묘를 위한 보호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지우는 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리조트 한편에 산의 이름을 딴 작은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우와 현수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지혜와 유진의 공통된 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현수는 지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지우는 현수의 사려 깊음과 책임감에 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설계도를 검토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루는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바람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수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지우의 작업실로 들어섰다. 지우 씨, 잠시 쉬어가면서 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현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수는 지우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니요. 지우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우 씨의 용기와 하루의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김태훈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현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지우 씨, 저 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현수의 고백에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현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혜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닫혔던 그녀의 마음이 현수의 따뜻함으로 인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저도 현수 씨를...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비극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애와 같은 것이었다. 하루와 바람은 그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JK 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우의 섬세한 설계와 현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해 테마파크는 예상보다 빠르게 완공에 가까워졌다. 언론은 그들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테마파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은 지우와 현수의 용기와 헌신의 찬사를 보냈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다. 테마파크 완공을 기념하는 개장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우는 현수와 함께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아름답고 단단했다. 이곳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이곳은 생명을 존중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희생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곳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물들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 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산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의 이름을 딴 추모 공원을 소개했다. 작은 공원에는 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용기는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산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JK 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식처가 될 것이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지우 작가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이곳을 만들어갈 수 있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연설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하루와 바람이 그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영웅들의 가족이었다. 김태우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JK그룹은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현수의 아버지 또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들의 변화와 그룹의 재건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 지혜와 유진의 죽음과 실종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을 밝혀내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현수와 함께였고 그녀의 곁에는 영원한 동반자 하루와 바람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를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었던 개들이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JK그룹은 강현수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김태훈과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는 철저히 청산되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현수는 자신의 신념과 유진의 꿈을 바탕으로
JK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 JK그룹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한지우의 삶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잃었던 친구들을 위한 정의를 찾아냈고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다시금 촉망받는 건축가이자 사회활동가로 명성을 얻었다. 현수와의 관계는 이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JK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지우의 아버님과 현수의 누나 유진이 꿈꿨던 진정한 가치를 담는 작업이었다. 하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털은 더욱 윤기나게 빛났고 그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다. 바람은 여전히 지우의 든든한 그림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우는 매일 아침 하루와 바람과 함께 테마파크 단지를 산책했다. 이제 그곳은 음산한 폐허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새롭게 설계된 JK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는 기존의 폐허가 된 건물들을 해체하는 대신 자연과의 조화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아버님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테마파크 내에는 동물보호구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지역, 그리고 유기견 및 유기묘를 위한 보호센터가 들어섰다. 지우는 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테마파크 한편에 작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산의 이름을 딴 작은 동상을 세웠다. 추모공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진정한 용기는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어느덧 JK동물보호 및 생태 테마파크의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던 날,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우는 현수와 함께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아름답고 단단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지혜와 유진 씨를 잃었고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저를 지켜준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개들입니다. 지우는 하루와 바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저는 그날 개들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들은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산이 저를 위해 희생했던 그날, 저는 제 삶의 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현수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김태우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JK그룹은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현수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아들의 변화와 그룹의 재건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 지혜와 유진의 죽음과 실종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을 밝혀내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테마파크가 완공된 후 지우와 현수는 테마파크 안에 지어진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늘 하루와 바람이 함께했다. 매일 아침 지우는 2마리 개와 함께
테마파크 단지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개들에게서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하루와 바람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한 별이 보였다. 그녀는 그 별이 산이라고 믿었다. 산은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와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고 그녀의 삶은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었던 개들이 있었다.